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이탈리아 남성이 여동생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한국에 반해버린 특별한 사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 낯선 나라에 발을 들였는데 그곳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로렌초라는 이탈리아 남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로렌초는 여동생 소피아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은 차갑고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죠. 따뜻한 인간미, 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까지. 로렌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편견은 멀리서 볼 때만 존재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푹 빠져보세요. 시청하시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렌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빠, 나 한국 남자랑 결혼해. 여동생 소피아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이름은 로렌초 마르티넬리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에 있는 작은 공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35살 항공전자 기술자죠. 어릴 때부터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어머니와 여동생 소피아를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소피아는 늘 제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동생이었죠. 그래서 동생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화상통화로 소피아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피아,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줘. 한국이라고? 그곳은 너무 멀잖아. 너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여기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유학 중에 알게 된 민재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과 결혼한다니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주면 알게 될 거야.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특히 몇 년 전 제 친한 친구 루카가 아시아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다가 가정폭력과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본 후로 저는 국제 결혼에 강한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영화나 뉴스에서 보던 모습뿐이었습니다. 차갑고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소피아가 그런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민재를 만나보고 소피아를 설득해야겠다고요. 어머니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로렌초, 내 동생을 잘 보살펴주렴. 나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소피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를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걸까? 밀라노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배워두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낯선 글자들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소피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소피아를 설득하러 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겉모습만 좋을 뿐이야.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공항에 마중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호텔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변했어요. 처음에는 넓은 도로와 산업단지가 보이다가 점점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더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지하철 안에서는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혼잡한 지하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관광객이에요? 처음에는 친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던 찰나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여성을 따라 다음 칸으로 이동했어요. 죄송해요. 가끔 외국인에게 너무 호기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 봐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서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의 문화예술 관련 NGO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 중이세요? 혹시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윤의 친절함에 경계심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호텔 이름을 알려주자 그녀는 제가 내려야 할 역을 알려주었어요. 그 호텔 근처에 좋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어요. 혹시 고향 음식이 그리우시면 가보세요. 그녀의 작은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소피아, 도착했어. 내일 민재를 만날 수 있을까? 소피아는 기뻐하며 내일 점심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닐 거야. 내일 민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려는데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거든요.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이탈리아라고 하자 남자분이 갑자기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몇 년 전 이탈리아 여행을 했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대화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처럼 이 부부도 이탈리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소피아와 그녀의 약혼자 민재를 만날 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밖에서 보니 현대적인 건물 안에 전통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어요.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 소피아는 제 품에 안겼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소피아의 뒤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바로 민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렌초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민재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소피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를 만난 것은 이탈리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였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였다가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로렌초 씨, 제가 소피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의 진지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중하고 성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난 걱정이 많아요. 소피아는 내 여동생이고 그녀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가족은 어떤지, 소피아가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도 처음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를 만난 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 댁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봐줘. 민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소피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재는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비빔밥, 김치, 불고기. 각각의 음식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보니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점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야 한다고 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빠, 솔직히 어때? 민재는 소피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소피아,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결혼이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확신해? 소피아의 눈에서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오빠, 난 한국에서 살면서 이 문화를 많이 배웠어. 물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더라고. 소피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하철에서 만난 서윤이 생각났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섰던 그녀의 모습. 혹시 한국인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말이 되었고 민재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되어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소피아가 준비해온 작은 선물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고급 올리브 오일과 수제 초콜릿이었어요. 소피아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들은 정말 소피아를 딸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민재의 부모님 댁은 서울 북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렌초 씨.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민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탈리아에서 먼 길을 오셨는데 편안히 쉬다 가세요. 두 분 다 영어로 인사해 주셨는데 약간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민재의 어머니가 차와 함께 다양한 한국 전통 다과를 내오셨어요. 이건 약과라고 해요. 꿀을 넣어 만든 우리 전통 과자예요. 이건 수정과 계피와 생강을 넣은 차인데 몸에 좋아요. 민재의 아버지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소피아 양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죠. 하지만 소피아 양을 만나보니 왜 우리 아들이 그녀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에 소피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민재의 부모님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따뜻한 분들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고 소피아가 배우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또한 이탈리아 문화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로렌초 씨, 우리는 소피아를 딸처럼 생각합니다. 그녀의 행복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민재의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조차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불고기, 갈비, 각종 나물과 김치,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과 맛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민재의 어머니는 각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소피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의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초대했어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탈리아 관련 책들이 몇 권 꽂혀 있었습니다. 소피아를 만난 후 이탈리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피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녀의 문화와 배경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용이 아닐까요? 집을 나서면서 민재의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호텔에서 드셔보세요.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와 그의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 같아. 하지만 소피아, 난 여전히 걱정돼. 너희가 앞으로 맞이할 어려움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나도 알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리고 이제 너도 봤잖아. 민재 가족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음날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서윤이었어요. 로렌초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단체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통차 체험을 하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소피아와의 약속이 없는 날이었고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이었어요. 서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곳은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찻집이에요. 오늘은 한국 전통차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서윤의 부모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서윤의 어머니는 전통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죠. 그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음식과 음료는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바닥과 종이로 된 창문,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전통 닭이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웠어요. 서윤이 차를 우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차는 연꽃차예요. 불교에서 연꽃은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해요. 서윤이 작은 찻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향기로운 차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은은한 단맛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궁금해요. 관광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동생의 결혼을 막으러 왔다고요. 서윤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를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하지만 로렌초 씨, 어쩌면 이건 당신에게도 한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윤의 말에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을 때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은 저에게 많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차 체험이 끝난 후 서윤은 저를 한옥마을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지만 전통의 가치도 소중히 여겨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하니까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저녁이 되자 서윤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한국의 일상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김치찌개와 보쌈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서윤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다문화 교류를 위한 NGO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이탈리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토스카나 지방이 더 좋았어요. 그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밀라노가 그리워졌어요. 어머니, 친구들, 매일 가던 카페.
로렌초 씨, 괜찮으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잠시 고향 생각이 나서요. 제 말에 서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향수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낯선 곳에서도 익숙함을 찾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이 물었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가 있는데 와보시겠어요? 국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소피아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서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낯선 한국에서 편안함을 주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체험, 한옥마을 산책, 서윤과의 대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아를 한국에서 데려가기 위해 왔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였어요. 다음날 서윤이 일하는 다문화 지원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국제결혼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렌초 씨. 서윤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오늘 행사의 진행자였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제 커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통역기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언어 장벽,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존중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죠. 다음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랑과 이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어서 프랑스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인도인 남성 등 다양한 커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어요. 40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독일인 여성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시대였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서윤 옆에 앉았어요. 어땠나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국제결혼이 단순히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결혼에는 도전이 있어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소통하려는 의지예요. 서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저를 센터 근처의 공원으로 안내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공원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의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벚꽃이 피는 시기에 오셔서 운이 좋으시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벚꽃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행사에서 한 질문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제가 물었어요. 서윤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국제결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민재의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소피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렌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의 결혼에 대한 마음이 조금 바뀌셨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민재와 그의 가족을 만나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어쩌면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소피아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서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정말 멋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데 로렌초 씨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나오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내일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망설임 없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오빠, 큰일 났어. 밀라노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대.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어떻게 되셨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피아에 따르면 어머니는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빠, 어떡하지? 당장 이탈리아로 가야 하나?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요. 상황을 설명하자 서윤은 즉시 도움을 제안했어요.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신다면 소피아와 함께 어머니를 돌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서윤 씨, 정말 가능할까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의료 관광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 치료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죠. 제가 정보를 알아볼게요.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은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통역사 역할은 물론이고 여러 병원에 연락해 외국인 환자 수용 가능 여부와 비용 등을 알아봐 주었어요. 심지어 의료 비자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병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영어 가능한 의료진이 있고 국제 환자 센터도 잘 갖춰져 있어요. 서윤이 추천해준 병원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민재가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이탈리아로 돌아갈 거야?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서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요. 민재는 즉시 호응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게다가 저희 집에는 빈 방이 있어서 어머님이 퇴원하신 후에는 저희와 함께 지내실 수도 있고요. 민재의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소피아가 이탈리아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 필요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떠난 후 서윤은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병원과의 연락, 필요한 서류 준비, 심지어 어머니가 지내실 방의 준비까지.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윤 씨,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제 진심 어린 감사에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로렌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겁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서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쇠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한국에서 만난다는 설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로렌초,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소피아가 내 이야기를 해줬단다.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어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통역은 물론이고 한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 심지어 어머니를 위한 이탈리아 음식점도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필요하시면 우리 집에 머무르셔도 됩니다. 병원과도 가깝고요. 낯선 외국인 가족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서윤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서윤도 함께였죠. 괜찮을 거예요. 이 병원의 의료진은 정말 최고니까요. 서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윤은 이제 그냥 지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과정이 순조롭다면 2달 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민재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두 어머니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몸짓과 표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나 봐요. 로렌초, 민재의 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매일 아침 특별한 약차를 만들어 주시는데 마실 때마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했어요. 원래는 소피아를 설득하고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한국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쇼핑,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어느 날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로렌초 씨,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로렌초 씨의 전문 분야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여기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해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도 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국제항공안전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윤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안전기술연구소의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력과 전문 지식을 높이 평가받아 기술 자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되다니. 첫 출근 날 서윤이 회사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로렌초 씨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녀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제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영어가 가능한 동료들의 도움과 제가 조금씩 배우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국제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서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온 것도,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 모든 게 운명 같아요. 서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로렌초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민재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소피아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오빠, 고마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고 축복해줘서.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식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척들과 한국의 민재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웃음과 축하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로렌초, 이렇게 두 문화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구나. 처음에는 나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소피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 그날 밤 결혼식 피로연에서 서윤과 함께 춤을 추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동생의 결혼을 막으러 왔다가 오히려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제 나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한국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셨어요. 서윤의 부모님과도 친구처럼 지내시며 서윤의 어머니에게서 한식 요리도 배우고 계셨습니다. 로렌초,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단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민재의 부모님과 서윤의 부모님이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높아졌어요. 소피아와 민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피아는 이탈리아 요리를 가르치는 쿠킹 클래스를 열었고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오빠,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식을 정말 좋아하더라고. 특히 직접 만드는 파스타에 다들 열광해. 어느 주말 저는 서윤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오름이 있는 제주도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우리는 올레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 씨,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제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때 로렌초 씨가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잖아요.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한국은 차갑고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곳은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요. 해변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서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로렌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준비해온 작은 반지를 꺼냈어요. 그럼 평생 함께 해줄래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로렌초,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밀라노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나라가 아니야. 그곳은 따뜻한 사람이 사는 뜨거운 나라야. 루카,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로렌초,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어쩌면 나의 실패는 문화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서윤과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결혼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할지 고민하면서도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렌초, 우리 결혼식 후에는 어디서 살지 생각해봤어? 서윤이 어느 날 물었어요. 서울? 밀라노? 아니면 또 다른 곳?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 좋아. 여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으니까. 서윤은 기쁜 듯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언젠가는 밀라노에서도 살아보고 싶어. 당신의 고향도 알고 싶으니까.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서윤과 제 결혼식 날입니다. 서울의 한 정원에서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예식을 올렸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이탈리아의 정장을 입고 두 나라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낸 결혼식이었습니다. 로렌초, 이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누가 예상했을까요? 제가 여동생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막으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요. 소피아와 민재도 물론 참석했습니다. 소피아는 임신 7개월 차에 큰 배를 안고 왔어요. 오빠, 정말 축하해. 서윤 언니는 최고의 선택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모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소피아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와 한국을 모두 여행하기로 했어요. 서윤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함께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개인적으로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서윤도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저 역시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편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편견은 멀리서 바라볼 때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요. 직접 다가가면 사람의 진심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서로 닿을 수 있습니다. 서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국제결혼의 어려움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서윤의 부모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만드는 김치 파스타는 양가 가족 모임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답니다. 소피아와 민재의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이탈리아어, 한국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세대에는 국경이나 문화의 벽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낮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서윤과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비슷한 상황의 커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며 조깅을 하고 동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과 정겹게 대화하고 저녁에는 서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이 모든 일상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나 문화적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자신의 시각을 바꿀 용기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새로운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저 로렌초 마르티넬리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동생을 말리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편견을 넘어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